안녕하십니까, 송일준입니다. 이 미국 쇠고기 수입 문제의 진실이 시간이 가면서 점차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일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신문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제대로 된 적잖은 언론이 수많은 정보를 국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 국민들이 그 정보에 입각해서 뭐가 옳고 그른지를 나름대로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삼 언론의 중요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PD수첩이 두 번째로 마련한 미국 쇠고기의 안전성에 관한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지난주 방송 내용에 관한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손정은 아나운서. 네, 지난주에는 분양권을 노린 지분 쪼개기와 제호의 죽음을 통해 본 생활시설 아동들의 의료 환경에 대해서 방송했는데요. 먼저 지분 쪼개기에 대한 최재철 씨의 의견 보겠습니다. 방송을 보니까 5제곱밀리미터만큼의 땅을 소유한 사람도 있던데 요즘 사람 살 집도 없는데 거기다가 개미집 지어주려고 그러는 건가요? 아무리 돈이 좋아도 우리 떳떳하게 삽시다. 이렇게 보내셨고요. 제호의 죽음을 보고 이정심 씨가 글을 남기셨습니다. 아무리 시설에 아이들이 많다고 아이를 그렇게까지 방치하다니 제호가 부모하고 있을 때도 몸이 그랬습니까? 약에 취하고 사람에 치이고 그 외로운 독방에서 쓸쓸히 지냈을 걸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전해주셨네요. 그런가 하면 이현애 씨는 조금은 다른 의견을 보내셨습니다. 제호 죽음의 원인이 시설이나 사회복지사의 관리 소홀, 폭력이라는 것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취재한 듯합니다. 다른 곳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었을 텐데 너무 한쪽으로 몰아간 게 아닌가요? 라고 보내셨네요. 제호의 죽음을 사회복지사의 책임으로 너무 몰아간 게 아니냐. 사회복지사로서 조금은 허탈감을 느꼈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PD수첩에서는 방송을 통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지지난주 광우병 관련 글이 계속 올라와서 오늘 방송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나타내 주셨습니다. 방송을 보시면서 생각이 나신 의견이나 그런 글들을 저에게 문자로 보내주시면 프로그램 마지막에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저앉은 소를 광우병 검사도 하지 않고 도축하는 현장을 폭로했던 이른바 다우너 동영상. 지난주 다우너 2탄이 공개됐다. 이번 동영상의 무대는 미국 각지의 목장. 여기저기 방치된 병든 소. 미국 당국의 허술한 가축질병 관리 실태를 고발하고 있었다. And we found in 4 states routine abuse of downer cows. This is a systemic problem and no one is taking responsibility for these animals. Not the USDA, not the auctions, not the industry. 비슷한 시기 한국의 주요 일간지에는 미국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광고가 대대적으로 실렸다. 미국 정부가 아닌 대한민국 정부가 낸 광고였다. 지금 미국에는 10년 동안 광우병 걸린 소가 한 마리도 없습니다.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요. 또 250만 우리 형제 자매들이 족보들이 거기 살고 있는데 한 사람도 광우병이 없지 않습니까? 정부와 여당은 심지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까지 안전하다고 주장했다. 아무리 먹어도 괜찮습니까? 안전합니다. 그냥 생으로 먹어도 됩니까? 예, 뭐 생이나 구연나 그건 안전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광우병에 걸린 소로 등심 스테이크를 만들어 먹어도 절대 안전합니다. 절대라는 말을 붙이기 곤란하므로 이를 정정하는 것입니다. 몇몇 신문들도 미국 쇠고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괴담, 선동으로 몰아붙였다. 그러나 미국 쇠고기를 걱정하는 여론은 갈수록 확산됐다. 급기야 정부가 공권력을 내세우기에 이르렀다. 정부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불법 투표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오동훈 PD, 네. 이 총리 담화 발표를 보면서 순간 시대가 뒤로 거슬러 올라간 거 아니냐 하는 느낌을 받았는데 말이죠. 이번 쇠고기 협상의 최대 쟁점이 30개월 이상의 쇠고기였는데 역시 이게 문제가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받아들이느냐 마느냐의 문제였는데요.
지금까지 발생한 광우병의 99%가 30개월 이상 된 소에서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였는데 이번에 정부가 30개월 이상 된 미국산 쇠고기도 수입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새로 제기된 의혹, 그게 뭐죠? 예, 지난 주말에 걸쳐서 이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의혹입니다. 정부는 미국 측이 OIE, 즉 국제수역사무국의 권고에 따라서 현행 사료 금지 조치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약속해서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 수입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미국이 공포한 내용이 우리 정부 발표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조치였다는 것입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임박했다. 이제부터 들어올 쇠고기는 지금까지 봐온 쇠고기와 다른 점이 있다. 지금까지 수입해온 미국산 쇠고기는 30개월 미만의 살코기. 앞으로는 그간 광우병을 우려해 수입을 금지했던 30개월 이상 쇠고기도 식탁에 오르게 된다. 문제는 앞으로 수입될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광우병에서 안전하냐는 것이다. 30개월 이상 된 값하고 질 좋은 소고기 먹고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미국인들이 쇠고기를 20개월 이하의 쇠고기를 90%, 95% 이상 먹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돼서 맞나 틀리나 그 말만 해라 말이에요. 몇 퍼센트 먹고 있어요? 그건 확실하게 파악하는. 그런 것도 파악 못하는 사람이 무슨 농수산부 장관을 앉아 있어요? 정부는 우리 식탁에 오를 쇠고기와 미국 사람들이 먹는 쇠고기는 똑같다고 홍보했다.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는 얘기였다. 미국산 쇠고기는 미국인뿐만 아니라 세계 96개국의 국민들이 함께 먹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 사는 250만 우리 동포와 11만 명의 우리 유학생들도 먹고 있습니다. 여당은 청문회에 재미교포까지 출석시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입증하려 했다. 우족탕 먹습니다. 조갈도 우족탕 먹습니다. 갈비탕 먹습니다. 사골국 끓여 먹습니다. 곱창구이 먹습니까? 곱창구이는 아직 곱창 전골을 많이 먹습니다. 네, 곱창 전골. 내장탕도 먹습니다. 문제는 미국 사람들도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를 먹느냐는 것이었다. 미국에서 한 해에 도축되는 소는 약 3,500만 도. 그중 대부분은 24개월 미만의 소라고 한다. 하지만 젖소나 씨바지소 등 30개월 이상 고령의 소도 적잖게 도축된다고 한다. Last year in 2007, approximately, I believe it's 27 million young cattle were slaughtered. There were 6.7 million older cattle slaughtered. Those would be above 30 months. Those would be culled cows, older dairy cows. Well, that's 20% of the cattle slaughtered last year. 미국의 보통 사람들은 어떤 고기를 먹는 걸까? 마트의 쇠고기 매장. 대부분의 쇠고기에 USDA 초이스 표시가 붙어있다. 미국에서는 쇠고기를 프라임, 초이스, 셀렉트, 스탠더드 등 8등급으로 구분하는데 그중 두 번째 등급이 초이스다. 지난해 미국에서 등급 판정을 받은 쇠고기의 57.9%가 초이스 등급을 받았다고 한다. Speaking choice for the young cow. 그렇다면 이들 쇠고기의 나이는 얼마나 될까? LA 지역의 한 정육점을 찾아가 봤다. 60년 역사의 이 정육점은 최고급인 프라임급을 비롯해 초이스, 셀렉트 등 각종 등급의 쇠고기를 공급하고 있었다. 주인은 미국에서는 최하 등급의 쇠고기라도 24개월을 넘은 것은 유통되지 않는다고 했다. Beef that we sell is about 18 months old. Some of the stuff around is a couple of years old, and that's still very good.
In a lot of places, and I think in this country, you're really not allowed to sell stuff that's much older than that. 그렇다면 지금부터 한국에 수출할 예정인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는 그동안 어떻게 소비됐던 걸까? 정부 당국자가 해답을 내놓은 적이 있다. 미국에 도축되는 수가 한 20%가 30개월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건 아까 말씀드린 주로 이제 그 아주 노령우 이런 것들인데 그 부분은 대개 이제 가공용으로 소비가 되고 일부는 저개발국이나 또 자기 국내 저소득층 이런 정도 소비될 수 있다고 봅니다. 미국 내 한인 주부들도 보통 24개월 이내에 쇠고기를 먹는다고 밝히고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허용한 이번 협상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 지금 실제로 미국의 대다수 유통 90% 이상 대다수 유통되는 소는 24개월 미만 소라고 알고 있는데 이것과는 또 다른 소가 들어가는 건데도 어떻게 미국에서 먹는 소가 괜찮으니까 한국에 들어가는 소도 괜찮다라는 거는 이거는 전혀 논리에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되고요. 결국 미국인들이 먹는 쇠고기와 한국에 수입될 쇠고기는 30개월 이상을 허용하느냐 여부에서 차이가 있었다. 30개월 이상 쇠고기에 대해서 미국의 소비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지난해 미국은 캐나다로부터 30개월 이상의 소와 쇠고기를 수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미국의 11개 시민단체가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유는 광우병 위험성이 높다는 것이었다. The reason that this lawsuit has been filed is because USDA has decided to relax long-standing protections against a disease that is always fatal, for which there is no cure, for which there is relatively little scientific knowledge regarding the disease. BSE and the human variant or the human version of it, Creutzfeldt-Jakob disease, is a horrific and uncurable disease. It's not something that you can take a vaccine or a pill, as I'm sure Florence will discuss, to cure. By allowing animals in that have the most over 30 months is the age when most animals show infectivity and therefore become possible vectors for variant CJD. To allow those animals in when the firewalls are not very strong is putting our American population, young people, at great risk. 문제는 캐나다보다 미국의 광우병 정책이 더 허술하다는 것이다. 캐나다는 동물 사료를 만들 때 광우병 특정 위험 물질, 즉 SRM을 제거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지금까지 별다른 규제 없이 소의 부산물로 동물 사료를 만들어왔다. 광우병의 원인체인 변형 프리온이 축적되는 부위인 특정 위험 물질, 즉 SRM이 닭이나 돼지에게 공급될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다. 프리온 단백질은 웬만해서는 파괴되지 않기 때문에 SRM을 닭이나 돼지에게 먹이고 그 닭이나 돼지의 사체로 동물 사료를 만들어 소에게 먹일 경우 그 소가 광우병에 감염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미국의 소비자 단체들은 30개월 미만일지라도 동물 사료로 키운 미국산 쇠고기는 위험하다고 경고해왔다. If you have a zero tolerance to the risk, don't eat beef. If you do want to eat beef, but you want to reduce your risk, organic or grass-fed. And then next is avoid ground beef. 그런데 한국 정부는 미국인들도 기피하는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허락했다. 미국이 사료금지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공포만 하면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팔 수 있도록 길을 터준 것이다. 국제적인 지침이 이게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침을 토대로 협상을 했는데 우리는 그거보다도 좀 더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유리한 조건이라는 어떤 조건을 말씀하시나요? 특별히 강화된 사료 금지 조치의 도입을 미국이
약속을 했고 그 공포는 이행으로 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공포되는 내용이나 문안까지도 좀 서로 협의를 하셨습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단지 앞으로 더 나은 사료를 먹이겠다는 약속만으로 그동안 광우병 위험성이 높다고 수입을 금지해오던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가 당장 밥상에 오르게 됐다. 엄격한 사료 제한 조치를 취하면 30개월 이상 쇠고기는 수입한다라는 게 있는데 엄격한 사료 조치를 취하게 되면 10살짜리 쇠고기가 갑자기 안전해지나요? 그게 10년이 지나야 10살짜리 쇠고기가 안전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30개월짜리 지금 엄격한 사료 제한 조치를 지금 취하는데 왜 30개월 이상짜리가 갑자기 안전해지는 거죠? 이거는 도대체가 앞뒤가 안 맞는 이 내용이잖아요. 10월 위반 예고한 미국이 이행하기로 약속했다는 강화된 사료 조치 내용조차 당초 정부 발표와는 달랐다. 정부는 강화된 사료 조치란 도축 검사에 불합격한 모든 연령의 소에서 뇌와 척수를 제거해야 사료로 쓸 수 있다고 해석했지만 미국은 불합격한 소라도 30개월 미만의 뇌와 척수는 사료로 쓰는 게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기대했던 2005년 입법 예고 조치보다 후퇴한 내용이었다. 우리 정부가 기대했던 수준의 사료 정책을 이행하려면 많은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국 정부로서는 애초에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So a lot of this all comes down to money, and a lot of these companies see these regulations as just bureaucratic red tape. They'll think that BSE is not really a risk in the U.S., so why do we need to even follow any of these regulations? They're just costing us money. 결국 연령 제한은 먼저 해제해주고 광우병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킬 조건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협상 내용이었다. 이건 정말 복덕방 계약보다도 못한 계약이죠. 미국이 강화된 사료 조치를 공고하면은 풀어줘야 된다. 자, 그 공고가 어떤 내용의 공고이고 그 공고가 지켜질 것인지 거기에 대한 아무런 장치 없이 저도 그렇게 한번 협상해보고 싶어요. 네. 오동훈 PD, 결국 이제 미국인들도 기피하는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를 받겠다 이렇게 이제 우리 정부가 약속을 한 셈인데 미국이 강화하겠다는 사료 정책 그 수준이 어느 정도죠? 예, 쉽게 판단하기는 힘들어서 광우병 통제를 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과 좀 비교를 하기 위해서 판례를 준비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일단 일본과 유럽 같은 경우에는 네. 모든 동물에게 동물성 사료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캐나다의 경우에는 물론 광우병 발생국이긴 합니다만은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30개월 이상인 소는 모두 사료로 쓸 수 없도록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30개월 이상의 소에서는 뇌와 척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쓸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조치도 2009년 4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한참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서는 아주 좀 약한 조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 조치로 우리 식탁에 오를 30개월 이상의 쇠고기가 안전할 것이다라고 이제 판단하기에는 조금 불안한 마음이 가시질 않습니다. 네. 이중각 PD, 어쨌든 이제 30개월 이상의 쇠고기가 곧 들어오게 됐는데 만에 하나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가 있다고 하면 그걸 차단할 방법은 있는 겁니까? 예, 정부는 검역 시스템을 믿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수입 위생 조건이 바뀌게 됐는데 네. 앞으로 예상되는 위험 요소를 어떻게 차단할지 알아봤습니다. 주저앉은 소, 즉 가오나 동영상 2탄이 공개됐다. 동영상 속의 소는 제 몸뚱이를 가누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소들은 광우병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도 미국의 목장에서는 방치되는 게 현실이라고 한다. We'll never know if those animals had BSE or not because they weren't tested. We only test about 1 in 1,000 cattle here in the state. If the USDA isn't afraid of what they might find, why don't they test more? So how can Korean consumers be satisfied with the safety of American beef if we continue to let even cows too sick to even walk be slaughtered for human consumption?
몇몇 목장이 노력해서 될 일은 아니라고 한다. 이 목장에서는 모든 소를 대상으로 광우병 검사를 해서 안전한 소만 도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미국 정부의 제지를 당했다. In the BSE field, why did Keystone Farms said that you want to test all your cattle? We knew that it was very important to our customers to be able to prove that there was BSE free animals that would be eligible, especially for exporting products. So we wanted to prove that there was no BSE present, and we also wanted to do it because that's what our customers were asking us to do, so we were willing to do that for our customers. Are you testing it right now? No, we're not allowed to test it. For the USDA does not allow us to test it for BSE at this time. You think there's a politics involved? Well, I mean, who knows? Yeah. 목장주는 광우병 검사를 허용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미국 정부는 즉각 항소하는 한편 최근 법원에 협조문까지 발송했다. 개개의 목장이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내용이었다고 보도됐다. I believe that one of the main reasons why the U.S. government and the meat industry does not want these perfectly valid tests to be used is because if Creekstone is allowed to use those tests, they will test all their animals and they'll be able to export those animals labeled as having been tested for BSE. I would imagine that export markets such as Korea and Japan would probably want to preferentially buy animals that meat from animals that have been tested. If Creekstone 한 신문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 탓에 광우병이 은폐돼 왔다고 비판했다. 광우병이 의심될 경우 목장 주인은 그 소를 죽이고 입을 다문다는 것이다. 연초에 공개돼 전 세계에 충격을 준 다우너 동영상과 더불어 바로 며칠 전 또 공개된 두 번째 동영상. 문제 있는 소들이 여기저기 방치된 장면에서 가축질병 관리에 구멍이 뚫린 미국 축산업의 단면을 목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농무부 감사 보고서는 이러한 다우너 동영상들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감사 대상 도축장 12곳 중 2곳에서 29마리의 다우너가 검사 없이 도축됐다는 내용이다. 2 of the 12 were slaughtering these downed animals that were allowing downer cows too sick or injured to even walk into the food supply. And so if 2 out of 12, that's about 15%, and so 15% of the 636 slaughter plants, one could kind of estimate that perhaps over as many as 100 plants or more in the country are involved in this practice of processing downed animals, animals that are too sick to even stand. 실제로 광우병 특정 위험 물질이 시중에 나돌기도 했다. 지난달 미국의 한 업체는 광우병 특정 위험 물질인 편도를 제거하지 않은 소머리를 대규모로 유통시키다가 스스로 리콜했다. The fact of the matter is that this recall shows that they allowed these things to go out when they shouldn't have. So it shows yet that there is another violation. And in fact, when you talk to inspectors, violations that happened for the SRM regulations and other regulations, they've been happening fairly frequently. And so this notion that the government has everything under control, 광우병 특정 위험 물질, 즉 SRM이 제거되지 않은 채 국내에 수입될 경우 걸러낼 방법이 있는 것일까? 이번 한미 간 합의로 SRM 검역 기준은 대폭 완화됐다. 지금까지는 연령에 관계없이 7가지 SRM 부위를 모두 제거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30개월 미만의 경우 편도와 췌장 원위부만 제거하면 수입이 허용된다. OI도 지금은 24개월령부터 광우병 발생소의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OI 자체가 24개월령 이상부터 광우병이 발생하는 소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30개월 미만이 안전하겠어요? 지금 30개월 미만 안전하다고 해서 편도와 회장 부위를 빼고 뇌, 척수, 등뼈가 다 들어오는 상황이거든요. 그것은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미국 국민도 이 똑같은 소고기를 먹습니다. 다만
30개월 이상과 이하 SRM이 다르기 때문에 30개월 이상과 이하를 구분해서 SRM 제거하고 도축 과정에서 30개월 이상을 표시를 해서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지 이 도축 과정이 끝나서 모든 SRM이 제거되면은 연령 표시 없이 미국 시장에 공통적으로 같이 공이 이렇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미국인들이 기피하는 30개월 이상의 소를 30개월 미만이라고 속인 채 들여올 경우다. 30개월 미만이라고 속였을 경우 한미 간 합의한 위험 부위 중 5부분이 우리 밥상에 오를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합의문에는 티본 스테이크에 한해 6개월 동안만 연령을 표시하고 그 이후엔 추가로 협의키로 돼 있다. 서로 잘 협의해서 연령을 표시하더라도 미국의 도축장에서 연령을 속일 경우 어떻게 할지 의문이 제기됐다. 모든 것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객관적으로 원령을 확인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확인이 안 되니까 미측에 확인을 요청을 하든지. 그걸 어떻게 확인하실 건데요? 미국을 못 믿으면 아무것도 못하죠. 예를 위생조건 아무도 못 믿으면 30개월 나이도 못 미만의 믿고 원령도 못 믿고 금액 시스템도 못 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못 믿는 거죠. 미국은 OI로부터 판정을 받았고 그 지위를 유지를 하기 위해 철저하게 그 위생 방역 시스템을 가동을 할 겁니다. 도축장에서는 특히 소가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 치아 검사를 해가지고 연령을 구분을 하고. 정부 당국자의 믿음대로 미국에서는 30개월 이상과 이하의 연령이 잘 구분되는 것일까? 미국에서 나이와 혈통 등 이력이 관리되는 소는 약 30% 정도라고 한다. 나이를 모른 채 도축한 소는 이빨을 검사해 나이를 판단한다. 열심히 하더라도 15% 정도의 오류는 생긴다고 한다. (30개월) 이상으로 판단된 소에는 3자 표시가 찍힌다. 이빨 보고 나이 판정을 한다. 그리고 이 시스템이 완벽하다, 검증됐다. 그야말로 넌센스고, 미국의 공무원 수의사 노조에서도 이런 문제점 같은 거 계속 지적을 했습니다. 농무부 검사원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요. 도축장의 작업 속도가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이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주황색 딱지가 붙은 것이 30개월 이상 된 소머리라는 표시다. 30개월 이상 된 소의 경우 광우병 특정 위험물질 7부위가 모두 제거된다. 하지만 실제 나이는 30개월을 넘었는데 이빨 검사에서 걸러지지 않은 소의 경우 위험물질 5부위가 제거되지 않고 수입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30개월 미만 살코기만 수입하는 지금은 광우병 위험물질인 등뼈가 발견되면 반송했지만 앞으로는 30개월 미만의 소라고 주장하면 반송할 방법도 없는 것이다. 과연 우리가 우리의 검역, 우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미국의 도축업자의 선의, 그 사람들이 잘해줄 것이라는 그것만을 가지고 과연 그들에게 맡겨도 되는 것인지 저는 전혀 납득할 수 없습니다. 허점이 생긴 광우병 검역망. 국민 건강을 지킬 방법은 있는 것일까? 위험병에 대한 예방책은 있습니까? 항상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이 프리온이 많이 분포되어 있을 부분에 대한 특정 위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예 유입이 안 돼야 되거나 또 평소의 식습관도 상당히 개선할 필요는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일단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부는 하나입니다. 일단 판단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고. 청와대마저 국민들을 더 불안하게 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원령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하느냐 마느냐는 민간 수입업자들이 안 하면 그만. 미국산 쇠고기를 강제로 공급받는 것도 아니고 마음에 안 들면 적게 사면 된다. 단 한 명이 국민이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 검역입니다. 그리고 국방입니다. 검역이야말로 제2의 국방입니다.
근데 그것을 국민이 알아서 하라? 먹기 싫으면은 적게 사 먹으면 된다? 이것은 정말 국가의 의무를 포기한 정말 주객이 전도된 이야기입니다. 손정은 아나운서. 네. 결국 이제 소의 원령과 부위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말이죠. 이 다른 나라들은 어떤 기준으로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고 있죠? 네, 우리나라 농림수산식품부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세계 117개국으로 미국산 쇠고기를 수출할 수 있습니다. 그중 96개국이 특별한 제한 조건을 두지 않고 있는데요. 언뜻 보시면 이렇게 제한 조건을 두지 않는 게 세계적인 추세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96개국 중에는 실제로 쇠고기 거래를 하지 않거나 그 양이 상당히 미미한 국가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PD수첩에서는 지난 2007년 미국산 쇠고기를 많이 수입했던 상위 주요 국가들의 수입 조건을 비교해봤습니다. 먼저 이 표를 보시면요. 가로는 원령 제한, 세로는 부위 제한으로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각선이 위로 올라갈수록 연령 제한이 줄어들게 되는 건데요. 그리고 부위 제한도 마찬가지고요. 즉 광우병 위험이 커진다는 뜻입니다. 일본의 경우를 보시면요. 20개월 미만의 뼈를 포함한 살코기를 수입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 홍콩, 타이완의 경우는 30개월 미만의 뼈 없는 살코기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멕시코의 경우에는 30개월 미만의 뼈를 포함한 살코기를 수입하고 있는데요. 캐나다를 눈여겨보시면요. 30개월 이상의 뼈를 포함한 살코기, 30개월 미만의 경우에는 편도와 회장 원이부를 제외한 특정 위험물질까지 수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캐나다는 벌써 12번이나 광우병이 발견된 국가인데요. 아직까지 광우병이 한 번도 발견되지 않은 우리나라가 이런 캐나다와 같은 조건에서 협상한다는 건 참으로 아쉬운 일입니다. 네. 이중각 PD. 일부에서는 이제 검역 주권을 포기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파격적으로 우리 정부가 미국과 합의한 이유가 뭡니까? 예, 정부는 우리나라가 국제수역사무국, 즉 OIE 회원국이므로 OIE에서 정한 국제 기준을 최대한 존중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한 OIE 기준은 권고 이상의 효과가 있는 실질적인 강제성이 있는 규범이라고 했습니다. 네. 과연 OIE 기준은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인지 다른 나라의 경우를 살펴봤습니다. 이번 쇠고기 청문회에서 두드러진 단어 하나가 있었다. OIE, 즉 국제수역사무국이었다. 당국자들은 해명이 필요한 대목마다 OIE 기준에 따랐을 뿐이라고 답변했다. 회의 진행과 이번에 OIE 통제국가의 기준에 의해서 OIE 기준을 중심으로 하자. 그 OIE의 지침에 그 가이드라인에 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그 수입을 중단해야 된다는 그런 지침은 없습니다. SRM을 두 가지만 해두고 통뼈는 그냥 다 이어줬느냐 이 말이에요. 왜? 기본적으로 OIE 기준이나 서류에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 OIE 기준 때문에 그래 한 거죠? 예. OIE 기준을 내세워 한국의 쇠고기 시장을 활짝 열어젖힌 미국은 일본, 중국 등 주요 수출국에도 OIE 기준의 위생 조건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We'll certainly be briefing Japanese authorities on our agreement. Japan needs to be held to the same standard that Korea has chosen to adopt. It is the international standard. 일본도 한국과 비슷한 시기에 개방 압력을 받아왔다. 일본 당국자들은 이번 한미 협상을 예의주시했다고 한다. 内容については我々も承知はしております。で非常にスピーディーな妥結だったなというふうには思いますけれども、そういう意味で米国のですね、牛におけるその BSE のリスクをどう判断されたのかなという部分はございますけれども。 일본은 미국의 쇠고기 수출국 중에서 가장 엄격한 수입 위생 조건을 견지해 오고 있다. 특정 위험물질, 즉 SRM 7개 부위를 전부 제거한 20개월 이하의 쇠고기만 수입하고 있는 것이다. 22개월 된 소가 일본에서는 광우병에 걸린 적이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22개월짜리 미국산 쇠고기도 안심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에선 그동안 34건의 광우병이 발생했다. 4년 전에는 인간 광우병으로 1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막대한 희생을 교훈 삼아 일본은 강력한 광우병 검역 체제를 갖추었다. 현재 일본에서 도축되는 모든 소는 광우병 검사를 통과해야만 시중에 유통될 수 있다. 毎日450頭近く土地検査してますので、全頭検査しておるという関係上450頭分の検査を毎日毎日やらなければ。 광우병의 전염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소의 이력도 철저히 관리한다. 일본에서는 한 해 140만 마리의 소가 태어나는데 모두 2표를 달아야 한다. 이 표에는 소의 출생과 혈통, 사육 과정이 기록된다. 이 표의 기록은 컴퓨터로 관리된다. 중앙 전산 시스템에는 이미 사망한 소까지 약 1000만 마리의 데이터가 저장돼 있다.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혈통과 사육 환경이 곧바로 파악돼 전염을 차단할 수 있다. 生まれた年月日とか、あとメスオスの別、あと母牛、お母さんの個体識別番号、あと種別品種ですね、ホルスタインでありますとか、黒毛和種でありますとか、そういったこと、あといつ生まれたか、あと移動したか、屠殺されたか、あとはどこの所在地はどこであったかというようなことが分かるようになってます。 미국은 일본이 광우병 수입 위생 조건을 완화해 OIE 기준대로 30개월 이상 쇠고기도 수입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일본이 OIE 기준을 받아들일 것인지 물어봤다. 結論についてはOIEはもちろんその国際基準でありますので、その基準がスタンダードになるっていうのは、それは我が国もですね OIE に加盟しているので、そこは当然スタンダード、まずそこが出発点だということは認識をしているわけなんですね。ただ、じゃあその国際基準が直ちにじゃあ国内で適用されるのかというとそういうことではございません。 앞으로 수입 위생 조건을 변경할 것인지 여부는 정부 관리가 아니라 과학자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식품안전위원회가 판단한다. 전문가에게 일본이 OIE 기준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는지 물어봤다. 日本ではないと思います。それはそういうことを今はまず認めることはないと思いますね。やっぱり月齢を守るというのは、制限をかけるというのは最後までかなり残るでしょうし、それから SRM を取るというのもかなり残ると思いますね。その2つが安全の柱というふうに我々認識してますからね。 発見されてから中断では遅いと思いますし、アメリカは例えば食中毒で何百人も死ぬわけですよね、年間。それに比べたら全然平気じゃないかという理屈なわけ。アメリカはそういう理屈なわけですね。で日本はとてもじゃないけどそんなのは認められない。一人でも嫌だと。一人で死ぬんだってとんでもない話ですと。 EU 각국도 OIE 기준과 다른 독자적인 수입 위생 조건을 고수하고 있다. 자국 내에 OIE 본부를 두고 있는 프랑스도 마찬가지였다. Disons que pour nous, les recommandations de l'OIE sont vraiment le socle de base, le minimum. Mais ensuite, au niveau communautaire, nous sommes quelquefois amenés à mettre des règles un peu plus sévères. 한국 정부가 주장한 대로 OIE 기준이 권고 이상의 실질적인 강제성을 갖는지 OIE 관계자에게 물어봤다. Ce sont des recommandations que l'on édicte, c'est-à-dire que ce sont des recommandations, c'est-à-dire que ça ne s'impose pas au pays. Par exemple, on recommande effectivement au pays de ne pas importer en provenance de pays à risque indéterminé. Mais tous les pays après ont le libre choix de mettre en place une réglementation et de pouvoir importer s'ils le veulent de tel ou tel pays. Mais il n'y a pas de caractère obligatoire dans les normes de l'OIE. Ce sont des recommandations. 각국은 OIE 규정을 말 그대로 권고 사항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심지어 미국도 OIE 기준을 지키지 않아 EU 측 항의를 받기도 했다. The United States is pressing to have US boneless beef under 30 months admitted to Asian markets on the grounds that it's not a BSE risk. But the US isn't willing to allow European beef or Irish beef boneless under 30 months into the US market. 세계 각국이 자국의 수입 위생 조건을 고수하는데
왜 한국은 OI 규정을 받아들인 것일까? 우리가 가장 먼저 수용한 것이 아니고 우리보다 먼저 4개국이 수용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바베이도스 4개국이 OI 기준을 충족을 해서 수용을 했고 한국보다 먼저 OI 기준대로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한다는 국가들의 교역량을 알아봤다. 미국 쇠고기의 주요 수입국인 한국과는 비교하기조차 어려운 미미한 수준이었다.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 제한을 계속 한국보다 훨씬 엄격하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그 OI 규정대로 그 수입하면 안전하다고 자신들의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믿는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거는 다른 나라는 그렇지 않은데 왜 우리 정부만 그렇게 주장을 하는지 그거는 납득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오동훈 PD. 우리하고 이제 비슷한 강도로 개방 압력을 받으면서도 자국 국민의 건강을 강하게 챙기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 새삼스럽게 달리 보이는데, 근데 왜 우리 정부는 이렇게도 서둘러서 국민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그 불리한 조건으로 합의를 했던 거죠? 예, 지금 이번 협상에서 그 부분이 우리 국민들이 바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일 것입니다. 지난해까지는 우리나라도 수입 위생 조건 협상을 할 때에는 전문가 회의나 가축 방역 협의회 등 관계인들과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이제 그 진행을 해왔는데요. 올해는 그런 절차조차도 없이 전격적으로 협의를 시작을 했고 또 일사천리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이 때문에 과학의 영역인 검역 문제에서 정치적으로 풀려고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은 한미 정상회담을 불과 11시간 앞두고 극적으로 타결됐다. 우리 측 협상 대표는 정치적인 고려는 없었다고 했다. 이제 바로 뒤에 대통령 방미가 또 이어져서 또 걱정을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만 저는 협상을 하면서 그런 정치적인 고려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5월 국제수역사무국으로부터 광우병 위험통제국의 지위를 얻었다. 그때부터 미국 의회와 정부는 쇠고기 수입 조건을 바꾸라고 강하게 요구해왔다. 그동안 미국산 쇠고기에서는 들어와선 안 될 뼈가 수천 점 넘게 반입됐다. 심지어 광우병 특정 위험물질인 등뼈까지 섞어보내기도 했다. 미국이 수입 조건을 위반한 것인데도 사과는커녕 오히려 한국의 수입 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Unless Korea takes American beef. That's bone-in, boneless, all beef. 자기들이 광우병 위험부위 혼입이라는 중대한 위반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다. 저 뭔가 꼭 지킬게 이런 식의 태도가 아니라 그 위생 조건이 잘못된 거다. 그 위생 조건을 완화시키는 협상을 빨리빨리 더 하자는 겁니다. 최근 강기갑 의원은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문서를 공개했다. 지난해 10월 11일 미국과의 마지막 공식 협상을 하기 전에 우리 정부가 전문가들과 함께 마련한 협상 방침은 빼는 허용하더라도 30개월령 미만을 고수한다는 것이었고 지난해 9월 12일 열렸던 전문가 회의 결과 보고서였다. 농림부 축산국장이 주재한 이 회의 참석자는 모두 11명. 농림부에서 축산국장, 가축방역과장 등 4명, 검역원에서 검역검사과장 등 3명, 그리고 김용선, 우희정 교수 등 4명이 외부 전문가로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선 원령 30개월 미만 제한 모든 연령에서 SRM 7개 부위 제거 등 기본 방안을 결정했다. 당시 정부 입장은 그냥 30개월 미만에서 LA 갈비같이 갈비뼈 정도는 그러면 수입하는 형태로 해서 진행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참석했던 그 과학자들이 이 광우병 원인 물질이라는 것은 신경에 많이 있고 또 신경절이라는 부위가 있기 때문에 그 갈비와 근육 사이에 있는
그 위험 요소가 여전히 상존한다. 이런 입장에서 저희가 그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이번 협상에서 정부는 당시 정한 기본 입장과는 달리 30개월 이상도 받아들이는 것으로 수입 위생 조건을 대폭 완화했다. 정부의 입장이 반절 사이에 이토록 바뀐 이유는 무엇일까? 과학적 근거나 기준에 따라서 이 협의가 진행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우리의 부분이 설득력이 없었다. 또 미국의 그 광우병 통제국의 지위를 뒤엎을 만한 그런 과학적 근거가 없었다는 점에서 저희들이 협상력에 어려움이 있었다. 당시 참석자들은 광우병과 축산 분야 최고 전문가들. 그 뒤 새로운 과학적 근거의 변화라도 있었던 것일까? 지난해 그 전문가 회의 이후에 이 과학적 사실을 뒤집을 만한 어떤 새로운 과학적 발견이나 뭐 논문은 전혀 없습니다. 그때와 지금과 상황이 달라진 건 오직 정권이 바뀌었다는 거 하나거든요. 결국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정부의 입장이 이렇게 바뀐 것은 그 정권의 어떤 차이, 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에 관한 새 정부의 입장 변화가 감지된 것은 인수위 시절이었다. 농림축산 분야 홍문표 위원이 관련 보고를 진행할 때였다. 지금 현재 검역 단계가 가지고는 부족하다. 또 그동안에 많은 문제점이 나왔었기 때문에 오늘 보고를 받은 것을 갖고는 종전이 있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재검토해서 강화 방안을 다시 조치를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검역 강화 방안? 예. 검역을 강화하겠다는 순간 인수위 대변인이 나섰다. 그러나 쇠고기 문제라는 게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간단히 이렇게 자르기 어렵거든요. 가장 큰 걸림돌이고. 그래서 그거는 그 사실은 추가 대책을 갖고 오라고 얘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예. 뒤이어 미국 농무부가 한국 축산물 관련 보고서를 내놨다. 한국 정부가 한미 FTA에서 농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농민부채를 탕감해주는 한편 쇠고기 문제를 다룰 것으로 전망했다. 그런데 지난주 강기갑 의원이 또 다른 대외비 문건의 내용을 소개했다. 쇠고기 협상을 하루 앞둔 4월 10일 농림수산부 장관이 결재한 문건 중 지난해 정한 기본 입장에서 대부분 후퇴하는 내용이 담겨있다는 주장이었다. 결국 협상은 미국의 요구를 대부분 받아들이는 선에서 타결됐다. 부시 미국 대통령은 만족해하며 이명박 대통령에게 고마워했다. Thank you, Mr. President. I appreciate your decision to reopen the Korean market to American beef, 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This is good news for Korean consumers, and it's good news for American beef producers. 두 차례 중요한 문건을 공개했던 강기갑 의원은 결론적으로 이번 수입위생 조건 협상이 정치적으로 결정됐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6개월짜리 미국 대통령, 부시 대통령 회담을 위해서 선물용 보따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내줘버린 것이다. 한미 쇠고기 협상 결과가 알려진 후 잘못된 협상이라는 여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협의 과정에서 가장 우선시됐어야 할 국민의 건강이 도외시됐다는 것이다. 재협상을 촉구하는 시위가 전국 각지에서 자발적으로 벌어졌다. 하지만 정부는 13일 입법 예고를 마감한 데 이어
15일에 장관고시 등 미국 쇠고기 전면 재개방을 향한 일정을 계속하고 있다. 이달 말이면 새로운 검역 조건을 통과한 쇠고기가 유통될 예정이다. 미국에서는 무역 대표가 한국 정부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인정한다는 발언을 했다. 이 발언이 이번에 크게 훼손된 한국의 검역 주권을 일부 회복시켜주겠다는 것인지를 놓고 또 다른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슈어부의 구두 성명은 그 형식과 절차에서도 어떤 각서가 아니라 하나의 구두 성명에 지나지 않고 그 효력도 합의문의 내용을 변경하는 그러한 법적 효과를 가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차기 미국 정부에 대해서 전혀 구속력이 없습니다. 결국 슈어부의 구두 성명으로 법적으로 달라질 것은 전혀 없습니다. 서로 슈어부의 발언이 광우병 발생 시 한국 정부가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할 권리를 인정했다 하더라도 당장 이달 말부터 반입될 30개월 이상 미국 쇠고기로 인한 광우병 확산 우려를 어떻게 차단할지가 큰 과제로 남아있다. 우리 정부는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통상마찰을 각오하고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지만 그때는 이미 늦는다는 것이다. 진정 미국과 통상마찰을 무릅쓰고서 수입 중단을 하려고 하는 그런 용기가 있다면 그런 용기가 가장 필요한 시점은 지금입니다. 이렇게 중대한 의견들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비록 미국하고 합의를 했지만 미안하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가 지금이죠. 그리고 그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오동훈 PD. 네. 오늘 이제 국회 한미 FTA 청문회에서 내일 모레로 다가온 정부 고시 그리고 재협상 여부에 대한 정부 측의 반응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유명한 외교부 장관은 장관 고시와 관련해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충분히 협의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협상과 관련해서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여론 때문에 재협상을 하기는 어려운 일이다라고 말해서 좀 아쉬움을 줬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방송하면서 소개한 그 미국에서 인간광우병으로 의심되는 증상으로 사망한 그 아레사 빈슨 씨, 이 사망 원인에 대한 새로운 소식이 방송 후에 들어왔죠? 예. 지난 5월 5일 미국 농무부 레이먼드 차관은 아레사 빈슨의 사망 원인이 인간광우병이 아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PD수첩도 미국의 질병통제센터에 공식적으로 문의를 했지만 아직까지 답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레사 씨의 부모는 이런 사실을 자신들은 통보받은 적이 전혀 없다며 이런 사실을 왜 자기들에게 알려주지 않는지 매우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지금 공식 발표는 7월 초로 예정이 돼 있는데요. 그때 가면 정확한 사망 원인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약간 최종 결과는 기다려봐야 된다 그런 예,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이제 그 프로그램에도 자주 나왔습니다만은 일어서지 못하는 소, 이른바 이제 다우너가 일부 그 사람들은 전부 다 광우병에 걸린 소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꼭 그런 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도 뭐 좀 이 다우너 소들을 여러 번 보시게 됐는데요. 이 소가 일어서지 못하는 것은 꼭 광우병뿐만이 아니라 대사장애, 골절, 상처, 질병으로 인한 쇠약 등 다양한 원인에서 기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광우병에 걸린 소가 보이는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일어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네. 자, 오동훈 PD, 이중관 PD 수고하셨습니다. 네, 현재 가장 뜨거운 논란거리이니만큼 오늘도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먼저 3968 쓰시는 분의 의견입니다. CEO는 이익만을 추구하면 되지만 대통령은 모든 국민의 안녕과 건강을 위해 노력해야 라고 보내셨고요. 그리고 1283 쓰시는 분, 화가 납니다. 국민들은 지금 우리 정부도 못 믿겠는데 미국을 믿고 소를 먹으라니 무책임하네요 라고 보내셨고요. 그리고 9519님, 모든 정보가 만천하에 알려졌는데 밑빠진 독을 애써 막아보려는 정부의 노력이 안쓰러워 보여요 라고 보내셨고요. 그리고 3013 쓰시는 분, AI에도 쩌쩔매는 정부가 광우병에는 왜 그렇게 자신만만한가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SMS 의견이 지난 방송보다 더 뜨거웠는데요. 그만큼 제대로 된 협상을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겠죠. 방송 이후에는 여러분의 의견을 PD수첩 홈페이지를 통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이번에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손정은 아나운서 수고했습니다. 지금 상황의 원인을 정부는 홍보 부족이나 근거 없는 괴담,
선동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과연 그럴까요? 국민들의 건강을 너무 소홀히 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협상 결과, 영어 해석을 잘못했다는 농수산부의 무능과 정직하지 못한 변명, 비판 여론에 대한 정부의 빗나간 대응 등에 대한 대다수 국민들의 분노가 진짜 원인일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 정부조차 믿지 못할 상황을 만들어 놓고 미국을 믿으라고 하면 그걸 어떻게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정부는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해서 이봉책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히디수첩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건 내가 내게 다가가는 일, 기쁜 일같이 웃어주고 슬픈 일같이 울어주네. 마음과 마음으로 손에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요. 이 세상 어제는 추억으로 내일은 희망으로 함께 걸어가요. 이 세상